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여기는 하루를 조용히 정리하고 용기를 채워서 내일로 한 발 내딛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이 지구의 날이더라고요. 뭐 제로 웨이스트나 뭐 플라스틱 제로, 뭐 기후 위기 이런 해시태그들을 SNS에서 팔로우하다 보니까 지구의 날이 되니 엄청나게 많은 캠페인들과 그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뭔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도 돌아서면 까먹고 다른 것에 정신이 빠지기 쉬우니까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그 생각이 공고해지고 또 넓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저는 제가 화요일은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벼락치기로 일들을 하는 날이라 집에 꼼짝않고 있다 보니까 수요일이 되면은 왠지 휴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몸이 처져요. 하지만 이제 좀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후에 정신을 차리고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걷다가 그 영도대교를 지나서 영도까지 많이 좀 걸을 생각이었는데 딱 그 영도대교 앞에서 거기까지가 5,000보쯤이었는데 너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옆에 보이는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갔다가 여기 서점이 있었지 하면서 들어가 보게 됐어요. 근데 마침 눈에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좀 자극이 됐어요. 그분은 하루에 막 3만 보씩도 걷고 10만 보 이제 작정하고 10만 보 걸은 뭔가 그런 도전해가지고 그런 내용도 나오고 한 반 정도 읽다가 그 오후 5시를 매직 아워라고 부르더라고요. 걷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마침 시계를 봤더니 그 무렵이어서 책을 덮고 나와서 다시 걷기 시작했죠. 오늘은 한 12,000보, 2-3,000보 정도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나도 이렇게 과하게 걸어보기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죠. 걷는 게 왜 좋을까? 그 책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그 변화를 몸으로 직접 느낀다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돌아오면서 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변화의 결과들만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지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은 느끼기 힘들잖아요. 근데 삶은 그런 지루한 과정들로 가득 차 있는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설명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근데 걷는다는 거는 그 과정의 지루함을 내 발이랑 내 숨으로 하나씩 육체를 가지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괴리감 같은 걸 없애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약간 느낌이라 말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앞으로 말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계절의 변화 같은 것도 제가 전에 일기에서 너무 작은 은행잎을 본 게 되게 놀랐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느낌이에요. 뭔가 그렇게 작은 것들이 서서히 변해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인식은 항상 딱 분절적으로 어떤 순간들만을 탁탁탁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인간과 자연은 그 과정을 다 하나하나 느낄 수 있던 존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으면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도 참 좋은 점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낭독은 오늘 지구의 날을 맞아 그 독서 노트에 베껴 써 놓은 걸 읽으려고 해요. 책의 제목은 작은 지구를 위한 마음이고요. 데이비드 W. 오어라는 분이 쓴 책이네요. 그래서 좀 읽어보고 조만간의 노래는 제가 가만히 강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강정을 지구로 바꿔서 가사를 조금 바꿔서 불러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순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낭독 데이비드 W. 오어의 작은 지구를 위한 마음 32페이지 토마스 머튼은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렇게 대꾸했다. 제가 전에 베스트셀러를 쓰긴 했지만 그건 부주의와 단순함이 빚어낸 전적으로 우연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겁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미치광이가 되든 술주정뱅이가 되든 별 거지 깽깽이 같은 인간이 되든지 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한 가지는 피하라. 성공 말이다. 지구가 성공한 인물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반면에 지구는 평화 중재자, 치료사, 보건가, 이야기꾼, 모든 유형의 애호가를 절실히 더 필요로 한다. 자기 지역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세계를 거주하기에 알맞고 인간적인 곳으로 만드는 싸움에 기꺼이 참여할 도덕적 용기를 지닌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런 품성은 우리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이라는 말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89페이지 자연의 무결성, 안정성, 아름다움이 인간 지성의 원천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영리하다고 해도 자연 정복은 사실상 정신의 군원에 맞서 벌이는 전쟁일 수 있지 않을까? 현대기술과 경제학의 핵심인 자연의 체계적 균질화는 인간 지성을 훼손하는 짓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생물 다양성은 놀라운 약물과 기적의 열매의 원천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빚어내는 근원으로서도 중요하다. 우리는 인간 지성이 생물 다양성이 없는 황량한 달 경관 속에서 진화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 또 우리는 삼라만상을 향한 경외감이 언어의 기원과 처음에 원시 인류가 말하고 노래하고 시를 쓰고 싶어한 이유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 흐르는 물, 바람, 나무, 구름, 비, 안개, 산, 풍경, 동물의 행동, 계절 변화, 밤하늘, 생로병사의 수수께끼 등 자연의 요소들은 생각과 언어를 빚어냈다. 94페이지부터는 석유가 인간 지성을 훼손한 측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다 한번 읽어볼게요. 석유는 공동체와 협력 가능성에 관해 지적으로 생각할 우리 능력을 훼손시켰다. 석유의 본질은 게임 이론가들이 제로섬이라고 부르는 데 있다. 내가 갖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차지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써버릴 것이다. 석유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으로 편을 갈랐다. 그리고 국가 대 국가, 종교 대 종교, 민족 대 민족, 한 세대의 이익 대 후손 세대들의 이익을 갈랐다. 값싼 석유와 자동차는 공동체 대 공동체, 교회 통근자 대 도시 거주자를 이간질했다. 석유와 석유 기반 기술에서 흘러나온 돈은 우리 정치를 부패시켰고 그것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우리의 균형과 비례 감각도 손상되었다. 석유의 특징과 우리가 석유를 쓰는 방식,
그리고 점점 커져온 석유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은 경쟁을 극복할 수 없는 마음 자세를 형성하는데 한몫 거들었다. 석유는 땅 위에서 이동하거나 땅 위를 나는 속도를 높임으로써 우리의 대지지성을 훼손해왔다. 우리는 더는 경관을 극히 중요한 삶의 현실로서 경험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펜실베니아에서 플로리다까지 고속도로로 여행하는 것과 18세기에 윌리엄 바트럼이 했던 여행을 비교해보라. 탐험가이자 식물학자였던 바트럼은 경이로운 것들을 보고 유유자적하게 그것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나아갔다. 현대 여행자는 모든 것이 속도와 편리함이라는 요구에 맞게 재단되어 가공된 경관 사이로 이동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균질화한 모습과 소리만 경험할 뿐이다. 그 결과 땅과의 접촉은 경과 시간으로 측정되고 시차나 비좁은 공간에 오래 있음에서 생기는 나른한 피로감의 형태로 경험하는 점점 추상적인 게 된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아까 제가 걸으면서 느꼈던 그 부분이 마지막에 좀 나온 것 같아요. 대지지성이라고 표현했네요. 랜드 인텔리전스. 이런 게 훼손되었다가 내 몸의 속도를 찾다 보면은 조금 다르게 되는 걸까요? 네. 어쨌든 낭독은 여기까지고 이제 조만간의 노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만간의 노래. 가만히 들을 수 있다면 지구의 나무들 이야기 들릴 거예요. 내버려 두어요. 항상 있던 그곳에 우리보다 먼저 그곳을 지키던 나무인걸요. 가만히 바라볼 수 있다면 지구의 생명들 마음이 보일 거예요. 지켜주어요. 내 어머니 살던 곳 그리고 내 아들 딸들이 살아갈 지구인걸요. 가만히 내버려 두어요. 가만히 그대로 두
그리워요. 네, 지구의 날 함께한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경화면은 거르러 나갔다가 용두산 공원이라는 곳을 지나쳤는데 거기 은행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애기애기한 은행나무들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내일도 좀 많이 걸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시작해봐요.